드라마는 당연히 일본이 최고 아닌가요? 왜 한국 드라마 이야기가 나오는 건가요? 여기 일본 드라마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한국의 드라마를 보고선 충격을 받아서 한국으로 가기로 합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일본인 여성의 SNS 사연을 각색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TV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일본인 미호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대학에 다니면서 드라마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본 사람인 제가 한국에서 공부하게 되었는지 사연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대학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로 방송 드라마 작가님을 보조하는 보조작가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대학교에서 국문학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하고 어려서부터 영화나 드라마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제 이름을 걸고 드라마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걸 꿈꾸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드라마 보조작가의 하루 일과를 소개해드리자면 우선 아침에 사무실에 도착하면 전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합니다. 메인 작가님이 필요로 하는 자료나 대본의 수정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정보를 조사하는데 조사 작업은 드라마의 배경이나 인물 설정을 위한 자료를 찾는 것이 주된 내용이에요. 인터넷 검색은 물론 도서관에 가서 관련 서적을 찾기도 하고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심층적인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메인 작가님이 대본을 쓰시는 동안 저는 초안을 검토하고 오탈자를 수정하며 대사나 장면의 자연스러움을 점검하는데 때로는 작가님과 함께 대본의 흐름을 논의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제일 막내라서 아이디어가 쓰이는 일은 흔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아이디어 내는 걸 좋아하셨고 우리 작가님은 다른 작가님들에 비하면 보조 작가들을 존중해 주시는 좋은 분이었어요. 다른 작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건방지게 무슨 아이디어냐고 혼을 내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회의가 있을 때는 회의 내용을 꼼꼼히 기록하는 일도 했습니다. 회의 후에는 작가님이 지시하신 사항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작업을 준비합니다. 또한 촬영 현장에 필요한 대본 복사본을 준비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빠르게 반영하여 배우나 스태프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했어요. 작가님의 일정을 관리하는 일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마감 기한이나 중요한 회의 일정을 챙기고 작가님이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해드렸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가님이 원활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바쁜 일도 많지만 드라마 제작에 직접 참여하며 배우는 것이 많아 보람을 느끼면서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작가님의 개인적인 일도 처리해드려야 해서 보조작가라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꾸준히 글을 써서 방송국에서 여는 여러 가지 공모전에도 글을 내고 있는데 아직은 더 노력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강의도 듣고 숙제도 하고 보조작가 일도 하고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한 학기 정말 치열하게 살았는데 어느새 방학이 와서 대학교 친구들과 함께 친구 집에 모여서 놀기로 했어요. 우리는 돈을 모아서 고기를 사고 채소를 사서 요리를 해 먹으면서 캔 맥주도 한 병씩 먹으면서 즐겁게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친구 중에 한국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오늘 모인 집의 주인인 유카였어요. 지방에서 살던 유카는 도쿄의 대학교에 입학해서 집을 빌려서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BTS의 팬이었는데 어느새 혼자 한국어 공부를 하더니 요즘에는 한국 드라마에 푹 빠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유카는 자신이 요즘 푹 빠진 한국 드라마가 있다고 같이 보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자고 했고 드라마를 틀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여느 드라마처럼 가볍게 보려고 했지만 첫 회부터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드라마의 화려한 영상미와 세심한 디테일에 감탄했고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펼쳐지는 인물들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제목은 미스터 션샤인으로 주인공 유진 초이와 고혜신의 사랑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서 역사와 운명이 얽힌 깊이 있는 서사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의 작가님과 감독님의 탁월한 연출력과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 덕분에 매 순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열연을 통해 조선의 아픔과 독립을 위한 의병들의 희생을 생생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에 살고 있는 저에게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저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 드라마를 봤어요. 저뿐만 아니라 같이 있던 다른 친구들도 한국 드라마가 이 정도일 줄 몰랐다면서 감탄하였습니다. 24부작이나 되어서 6화내 집에서 다 볼 수는 없었는데 저는 집으로 돌아가서 밤새 드라마를 봤습니다. 정말 한국 배우들은 연기가 뛰어나서 감정을 잡는 게 뛰어났고 내용은 인물 간의 관계도 깊이가 있었습니다. 한국적인 아름다운 영상미와 뛰어난 배우들의 연기에 저는 비록 자막을 봐야 하는 한국 드라마인데도 푹 빠졌습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느낀 감동은 최근 일본 드라마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감정이었습니다. 요즘 일본 드라마가 서로 비슷비슷하고 연기자들도 연기를 못하는데도 소속사가 밀어붙여서 캐스팅되는 경우도 많아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자니 마음이 심란해졌습니다. 그리고 미스터 션샤인을 보며 저도 언젠가는 이런 깊이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게 단순한 드라마가 아닌 큰 영감과 동기부여를 준 작품이 되었습니다. 저는 미스터 션샤인을 몇 번이나 다시 봤어요. 그리고 유카에게 추천해달라고 해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게 되었어요. 물론 제 취향인 것도 있었고 아닌 것도 있었지만 한국 드라마는 전체적으로 훌륭했습니다. 단순히 로맨스 같은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재가 정말 다양해서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드라마를 보면 볼수록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제가 비록 보조작가였지만 일본에서 드라마 작가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일본 드라마나 영화의 현실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드라마계의 현실에 대해 확실히 직시하게 된 일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저는 일본에서 하는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에 다녀오게 되었어요. 저희 작가님이 이 행사에서 연설을 하시기로 되어 있어서 보조작가들은 다들 여기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원래는 한국이 2006년부터 일본 드라마 업계를 따라잡는다는 모토로 개최해 온 행사였어요. 하지만 한국의 드라마가 발전하면서 더 이상 일본 드라마 업계를 따라잡을 이유가 없어져서 중단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없어졌다고 생각한 이 행사가 3년 만에 다시 열린 이유는 이번에는 일본이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일본의 주최로 개최된 것이었습니다. 저도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봐서 왜 그런지 알 수 있었어요. 과거에는 일본의 드라마를 한국이 참고하거나 일본 방송국에서 판권을 사와서 리메이크했을 때도 있었고 과거의 일본 콘텐츠의 수준은 아주 높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한국이 일본을 쫓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세계적으로도 한국 드라마라고 하면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진행자는 말했어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일본의 넷플릭스 같은 곳의 순위를 보면 높은 순위는 대부분 한국 드라마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넷플릭스에서도 한국 드라마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진행자에 이어서 우리 드라마 작가님이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했는데 일본은 왜 영화와 드라마가 이렇게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일본은 미국과 중국을 이어서 세계 3대 콘텐츠 시장이고 한국은 6위라서 수치만 보면 분명히 일본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콘텐츠의 경쟁력만 두고 본다면 수출 규모는 125억 달러로 일본을 크게 넘어섰습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은 인구가 많아 내수 시장이 크기 때문에 콘텐츠 시장 규모만 본다면 세계적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는 세계적으로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 일본의 콘텐츠 수출은 많이 늘었지만 대부분이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작가님은 일본의 드라마와 영화 같은 경우는 규모가 줄어들어서 인기가 예전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일본 드라마가 예전만 못할까요? 그중 하나의 이유는 한국 드라마는 제작비가 일본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드라마 전문 제작사가 시장을 주도하는 반면 일본은 여전히 방송국이 제작을 주도합니다. 한국은 내수 시장만으로는 힘들어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전 세계 시청자를 염두에 두고 TV뿐 아니라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를 대상으로 두고 드라마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음원과 관련 상품 판매까지 미리 기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많은 제작비와 목표로 하는 대상이 차이가 날지 몰랐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기획부터 세계를 대상으로 하니 투자 규모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방송국 계열의 드라마 제작사가 방송국이 주는 예산에 맞춰서 방송국의 입맛에 맞춰서 드라마를 만드는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만큼 히트를 못하니 일본 방송국은 계속해서 제작비를 줄이고 제작 시스템도 부족한데 제작 편수만 많아지니 질적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슬픈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연예인 소속사의 파워가 강해서 배우의 연기력으로 배역을 뽑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배우의 연기력도 떨어지고 일본 시청자마저 일본 드라마는 재미가 없어서 한국 드라마에 빠져들고 있는 건 당연한 것 같았어요. 저는 이 행사를 다녀와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제 미래가 괜찮은 것인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와 보조작가 일로 바쁜 와중에도 한국어 공부를 하였습니다. 자막 없이 한국어를 들리는 그대로 알아듣고 싶었습니다. 요즘은 일본에서도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많아서 온라인 강좌도 많이 있었고 원한다면 학원도 다닐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온라인 강좌를 들으면서 없는 시간을 쪼개서 한국어를 공부하였는데 실력이 늘어갈수록 마음속에서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일본에서 우물안 개구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넓은 세계로 나갈 것인가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결론은 한국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어도 배우면서 대학 입학을 준비해서 제대로 드라마 공부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 결심을 대학교 친구들과 부모님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반대가 생각 이상이셨어요. 부모님은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미워해서 한국에 갔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고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희 작가님에게 제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작가님은 자신도 조금만 젊었으면 한국이라는 곳에서 공부하고 일해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러시고는 저희 부모님을 오히려 설득까지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유카를 비롯한 친구들은 제가 한국에 가는 게 너무 부럽다면서 다음에 한국 놀러 가면 꼭 만나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제 유학이 시작되었고 일본에서 한국까지는 가까웠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네다에서 김포공항으로 올 수도 있었지만 워낙 비행기 표가 비싸서 저는 나리타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어요. 이제부터 한국에서 공부하려면 돈을 아껴야 하거든요. 그렇게 도착한 인천공항은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크고 깔끔한 모습이 일본의 공항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멋져서 놀랐습니다. 출입국 심사도 간편했고 공항 직원들은 무척 친절했고 짐도 빠르게 나와 있어서 출입국장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잘 가지 않아서 국제공항이 참 썰렁했는데 한국의 인천공항에는 상점도 많았고 많은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활기 넘치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공항 안에서는 한국 전통 복장의 사람들이 공연하는 모습도 볼 수 있어서 아직 공항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는데 한국이 느껴졌습니다. 인천공항 안에는 무빙워크와 에스컬레이터 등의 시설이 곳곳에 있어서 굉장히 넓은 공항임에도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었어요. 인천공항은 아름다우면서도 아주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에 앱을 켜고선 지하철을 타러 갔는데 처음에는 제대로 찾아갈 수 있을까 걱정했어요. 그런데 핸드폰을 보면서 걸어갔는데 중간중간 안내판도 잘 되어 있고 공항에서 얼마 가지 않았는데 지하철역이 나와서 너무 편했습니다.
일본 공항보다 더욱더 직관적이고 편리해서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놀라웠습니다. 유카가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줬는데 한국은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고 편리하다고 해서 저는 교통카드를 사서 충전을 하였는데 이 교통카드 하나면 어떤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하철역으로 내려갔는데 저는 스크린 도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도 스크린 도어가 있는 역들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 전면이 유리로 되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철로에 들어가는 건 어렵지 않았고 가끔 지하철 추락사고가 나거나 해서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일도 있어서 이런 전면 스크린 도어가 있다면 굉장히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면이 유리로 되어 있는 한국 지하철역의 세련된 모습과 깨끗하고 새 것 같은 지하철역을 보자 일본의 지하철역이 너무 낡은 느낌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지하철이 도착했다는 안내 음성이 들리고 지하철을 타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조명이 밝았고 좌석 간격도 적당하고 손잡이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안내방송도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까지 나와서 외국인인 제가 지하철을 이용하는 게 편했어요. 또 놀라운 점은 중간에 다른 노선으로 지하철을 갈아타러 가야 했는데 한국은 다른 선의 지하철을 타는 것도 내부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어서 그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일본이었다면 노선마다 운영하는 회사가 달라서 역길이 이어지지 않은 곳도 많아서 역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돈을 내고 들어가서 다른 노선으로 가야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지하철은 그럴 필요 없이 갈아타는 곳의 표시를 따라갔더니 바로 지하철을 갈아탈 수 있게 편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처음 경험하는 한국의 대중교통은 편리하고 효율적이고 승객을 배려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저는 어학원의 도움으로 근처에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작은 방이 하나뿐인 집이었지만 방에는 냉장고와 텔레비전, 침대와 작은 책상 그리고 세탁기까지 모두 갖춰져 있어서 제가 따로 무엇인가 살 필요가 없어서 좋았습니다. 일본이었으면 이 정도 시설의 원룸이면 엄청나게 비쌀 텐데 한국은 생각보다 월세가 높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일본이었으면 매달 내는 월세 외에도 사례금이라고 빌려주는 주인에게 감사의 의미로 사례금을 줘야 했고 이건 보증금과 달라서 돌려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 관행이 이해가 안 갔는데 월세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 따로 돈도 줘야 하는 건 불합리했어요. 그리고 보증금도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서 청소비며 집 관리비로 돌려받기가 힘들어서 없는 셈 쳐야 했습니다. 한국은 신기하게도 그런 이상한 관행이 없어서 생각보다 싸게 월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일본은 불합리한 것들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현재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게 많았습니다. 제 방에 짐을 놔두고 거리를 돌아다녔는데 한국은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한국을 좋아하는 유카가 제가 한국에 가면 꼭 삼겹살을 먹어보라고 했고 제가 살게 될 곳 근처에 맛집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혼자서 삼겹살을 먹으러 집 근처에 있는 시장으로 갔어요. 이곳은 시장에 위치한 작은 음식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삼겹살 1인분을 주문하자 여기는 2인분 이상만 판다고 했어요. 제가 2인분을 먹을 수 있을까 조금 걱정이 되었지만 너무 먹어보고 싶어서 열심히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익혔던 한국어로 말했어요. 이모님 그럼 2인분 주세요. 여기 맛있는 곳이라고 해서 일본에서부터 기대하고 왔어요 라고 말했어요. 아휴, 한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일본 아가씨가 한국말도 잘하네. 그럼 내가 특별히 1인분 해줄게요. 삼겹살 가게 이모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나온 고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디를 봐서 1인분이라는 겁니까? 2인분 같은 1인분을 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많이 주신 거 아니에요? 1인분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너무 놀라서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냐고 말했어요. 외국에서 온 손님인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맛있게 많이 먹어요. 웃으시더니 이모님은 잘 먹으라면서 고기를 구워주셨어요.
저는 부모님이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에 대한 미움이 강해서 이상한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에 한국 드라마를 보고 역사를 아니까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일본 사람이라고 했는데도 한국에서 이렇게 마음 따뜻한 친절을 경험할 줄 몰랐는데 직접 경험한 한국 사람은 너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유카의 말대로 정말 한국의 삼겹살이라는 돼지고기 구이는 입안에서 살살 녹을 정도로 맛있었어요. 이모님이 상추에 싸서 양념장을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해서 그렇게 해봤는데 정말 그냥 고기만 먹었을 때보다 맛있었어요. 일본에서는 반찬도 따로 돈을 주고 주문해야 했는데 한국은 공짜로 반찬도 가득 나왔고 밥과 된장국과 함께 삼겹살을 먹고 있자니 속이 너무 든든하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그날 2인분이 많다고 말한 게 민망해질 정도로 고기며 밥까지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그동안 한국 사람만 먹은 건가요? 그 후에 저는 혼자 삼겹살이 그리운 날이면 이 음식점에 왔고 어느새 단골이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2인분을 꼭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본에서는 제가 음식을 많이 먹는 편이 아니었는데 한국에서 음식을 먹다 보니 2인분 정도는 거뜬히 먹게 되었어요. 그리고 음식점의 이모님이랑도 너무 친해졌어요. 저는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많이 배워서 처음보다는 훨씬 능숙해졌어요. 그래도 역시 외국인이라서 발음이 아직은 어색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인 저에게 한국말을 잘한다고 해줬고 친절하게 대해줘서 한국이 좋았습니다. 어학원 첫날 긴장된 마음으로 강의실에 들어섰는데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한국어를 배우게 되어 기뻤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아주 친절하고 열정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업은 매일 오전에 수업이 있었는데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여러 영역을 균형 있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께서 문법을 설명해 주시고 발음을 교정해 주고 친구들과 함께 회화 연습을 하며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대화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한국어 학원에서의 수업은 제가 레벨이 높아서 그런지 같은 반 학생들도 한국어를 잘했고 저는 수업을 따라가는 게 참 힘들었어요. 한글은 과학적이라서 정말 익히기 쉬운 글자였지만 한국어는 쉬운 언어가 아니었어요. 한국 사람의 언어적 표현력이 너무나 다양해서 같은 말도 어떤 때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졌거든요. 하나의 색을 표현하는 말도 너무 다양했고 아름다워서 저는 이 한국의 다양한 표현력에 매료되었고 한국어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인 선생님들과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 덕분에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다들 한국에 관심이 많고 드라마와 한국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서 관심사가 비슷하다 보니 말도 잘 통했어요. 매일매일 학교에서도 학교 밖에서도 한국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실력이 조금씩 향상되는 것을 느끼며 점점 더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는 한국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는데 우리 어학원에서는 전통 음식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한복을 입어보는 등 한국의 문화를 직접 경험하면서 한국어 실력도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말에는 친구들과 함께 서울의 명소에 구경을 갔고 실제 생활 속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얼마 전에 유카가 한국으로 여행을 왔는데 같이 떡볶이와 라면과 김밥 등 한국의 분식을 먹으러 다녔어요. 저는 한국의 분식이라는 새로운 맛에 눈을 뜨게 되었는데 이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떡볶이라는 음식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유카랑 여행을 다니면서 우리는 서울의 거리가 활기차고 사람들이 정말 멋지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였어요. 유카에게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볼 때마다 그래도 약간의 과장이 있겠지 했는데 한국은 드라마보다 멋진 곳이라고 말하자 유카도 그래서 자신이 한국에 빠졌다고 말했어요. 유카가 제가 한국에 간다고 했을 때 적응 못할까봐 걱정했다고 했는데 너무 잘 적응해서 놀랐다고 했습니다. 부모님도 걱정하실까봐 한국에서의 생활을 영상과 사진으로 찍어서 자주 보내드렸는데
요즘은 부모님이 한국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시기까지 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잘 지내는 모습을 보시더니 한국은 좋은 나라 같다고 한번 여행 오시겠다고 말씀하셔서 너무 기뻤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내겠다는 마음으로 한국으로 왔는데 일본보다 한국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음식도 입맛에 잘 맞고 재미있는 곳도 참 많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본인이라고 편견으로 바라보지도 않고 친절했어요. 그렇게 어학연수를 끝내고 한국의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대학교에 다니면서 한글로 작품을 쓰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제가 봐도 엉성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놀라운 작품을 쓸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의 대학 생활은 일본에서보다 열정적이고 많은 노력이 필요했는데 저는 한국 친구들의 도움으로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같이 일했던 드라마 작가님의 도움으로 한국의 작은 드라마 프로덕션에서 아르바이트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일본 넷플릭스 같은 곳에서 방영할 때 일본어로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보조작가로 일했기 때문에 드라마 대사를 일본어로 바꾸는 능력은 꽤 좋았고 저에게 일을 맡기신 담당자님도 만족하셨어요. 저는 정말 성실하게 일을 했고 그 드라마 프로덕션에서 이런저런 작은 일들을 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한국의 드라마 제작에 대한 기본기를 익혀가고 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제가 원하는 꿈을 조금씩 이루어간다고 생각하니 힘을 낼 수 있었어요. 분명 외국인인 제가 다른 나라에서 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드라마 제작 과정을 배우고 기획 과정을 배워가다 보면 저에게도 한국 드라마계에서 일할 수 있을 날이 오리라 생각해요. 제 사연을 읽는 많은 분 응원 부탁드려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미호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의 드라마가 최근 일본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 인기가 많습니다. 미호 씨의 사연을 보니 한국은 내수 시장에 만족하지 않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세계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특이한 소재에 재미있고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전부터 영화도 많이 보고 드라마도 좋아했는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세계 시장에 도전한 도전 정신이 성과를 내고 한류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미호 씨도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원하시는 드라마 작가의 꿈을 꼭 이루셨으면 하는 뿌듯한 사연이었습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